어저께 뉴스가 나왔죠, 그죠? 우리 조국 장관님 딸, 예, 조민 씨가, 예, 어, 입학 취소가 된다고 부산대학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 참,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참 가혹합니다. 참 잔인하고도 참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인트로 그 문제 먼저 한번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수사의 대표적 사례였죠. 표적 수사. 예, 예를 들면 처음부터 예를 들면 입시 비리라든지 그러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문제를 삼은 것도 아니고요. 예, 조국 전 장관, 예, 조국이라는 사람이 장관 되는 게 무조건 싫어. 그래서 먼지털이식으로 나올 때까지, 그죠? 검찰의 총 수사 인력을 투입을 해서 무려 50명, 70명, 거기다 압수수색,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예, 그래서 별건 수사, 예,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 그 수사의 끝 참 가혹하고도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산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을 취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대법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까지 항소심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그걸 놓고 봤을 때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대학에서. 예, 그리고 이제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라든지 정경순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부 석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다. 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데 한 2, 3개월 소요된다라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조민 입학 취소 처분 뒤에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일단 입학 처분 취소 처분이 나오면 의사 면허 취소, 사전 통지 등의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법원 또 남아 있으니까 그 판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민 서울대 학술 대회 세미나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됐었죠. 이것도 어떤 공정법 관련 그런 세미나 또 인턴십의 하나의 사례로서 그 인턴십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세미나인데 이 세미나에 참석 여부가 인턴십을 있었는지 없었는지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됐었는데 처음에 이제 같이 참석했던 학생이 고등학교 동창이죠. 예, 조민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일단 동영상까지 나왔고 정경심 교수는 딸 학술대회 참석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조민 친구가 진술을 번복했지 않습니까? 조민 맞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중에 7월 23일 날 사진 속 여성이 조민이 맞다고 했죠? 라고 이제 변호인의 질문에 조민이 맞습니다. 라고 장 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은 그냥 유유, 그냥 SNS에 유유라고만 했는데 이 조국당 친구는 세미나 참석했다. 보복심에 경솔한 진술을 했다. 글쎄요, 무슨 보복심이 있을까요? 그때가 2009년인데 2009년이고 이게 문제가 된 것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물론 11년이 지나서 지금 근데 무슨 어떤 보복심이 있었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복심에 경솔한 진술을 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이게 2009년 5월 달에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 여부에 대한 진위 논란, 이것이 이제 인턴십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인턴십에로 참석을 했다는 하나의 어떤 잣대가 됐던 사건인데, 그래서 법정 증언을 하던 이 조 씨의 고교 동창, 한영외고 유학반 동창 장모 씨는 SNS에 올린 글에서 저는 세미나 동안에 민희와 얘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민 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히 참석했습니다. 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했던 데에는 미니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미니가 아예 오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고, 참 애매한, 뭐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으면은 왔다 안 왔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은 좀 변명치고는 좀, 그죠? 예,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던 것을 다시 번복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저는 여기서 11년이 지난 시점에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또 참고인 조사를 받았겠죠. 참고인으로 가서 조사를 받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처음에 진술을 한 그 배경을 놓고 보면 한명숙 전 총리님이 당했던 그 사건과 그대로 오버랩이 돼요. 조민 씨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러한 것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당시에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던 사람을 찾아서, 검찰이 찾아서, 그리고 그 사람은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검찰은 그걸 근거로 해서 기소를 하고 그걸로 몰아갑니다. 인턴십이 허위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관련 동영상이 나오고, 사실 동영상이 나왔을 때 그 영상에서 그 사람을 특정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CCTV도 그렇고요, 아니면 블랙박스도 그렇고, 거기에 사람의 모습이 나오면 누구다라는 거 아는 것은 굳이 법 영상 전문가들을 투입하지 않아도 밝히는 거 어렵지 않은데,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 맞는 당사자, 저거는 난데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 한 장만으로도 입증된 것은, 옛날에 칼 858의 칼기 사건만 하더라도 김현희가 거짓말을, 그 당시에 정보기관이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북한에서 어릴 때에 찍었던 사진이라고 내놨던 게 북한에서 이 사람은 누구라고 본인이 나타나니 바로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사과 올리고, 이거는 잘못됐다, 인정하고, 사진 한 장 가지고 그 당시에 그 힘있고 빽 있는 그 정보기관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왜? 당사자가 나오니까. 근데 동영상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분도 SNS에 번복한 거를 올린 데에는 거짓말이 절대로 더 지속될 수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증거가 나와 버렸으니까, 동영상이 공개가 돼 버렸으니까, 그러니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술 번복을 합니다. 조민 맞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런데 검찰이 신문할 때는 만약 조 씨가 왔으면 인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가, 변호인 측 질문에서는 머뭇거리면서 세미나 속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이 조 씨가 99% 맞다고 대답을 또 합니다.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장 씨가 SNS를 통해서 세미나 비디오에 찍힌 안경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래서 재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면서 미니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말이죠. 조민 맞다라고 SNS에 올렸죠. 검찰은 조민 친구인 장씨 가족을 11번이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가족 인질극이 아니냐. TBS 뉴스 공장에서 이 화면 나온 건데, 11번, 장씨 가족을 11번을 조사를 했다.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 11번의 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님 그때 한만호 사건에 모해 위증 사건 수십 번 불러가지고 계속 교육까지 시키고 11번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SNS에 장 씨의 검찰 출석 후 수사 기록에 3시간 반의 공백이 있다. 예를 들면 참고인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참고인. 그것이 온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참고인으로 가서 봤습니까? 뭐 못 봤다. 참석은 못 봤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든지,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보니까 왔더라라든지, 그거 하는데 무슨 11번씩이나 부르고 가서 잠깐 진술하면 끝날 내용을 이 3시간 반씩이나 공백을 두고, 3시간 반의 공백이라는 것은 검찰이 집요하게 참고인으로 부른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런 걸 수사를 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장 씨가 검찰 출석 후 수사 기록에 3시간 반의 공백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의심된다면서 부당 수사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장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검사를 감찰해 달라라고 법무부에 진성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장 씨는 논란이 확실한이 되자 저를 조사하는데 협박과 위협, 그런 강압은 없었다면서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라라고, 예, 또 추가로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라. 이 내용에서 우리가 오발랩되는 것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혹독한 수사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한명숙 전 총리님께 죄를 더 씌우기 위해서 했던 검찰의 잔인한 짓들을 본다면 참 정말 일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은 그저 파리 목숨에 지나지 않는다 할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이제 항소심 재판 이후에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또 봐야 될 겁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을 사실 지금 부산대학이나 또 지금 현재 또 대학 입학 자격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고려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결론에 지금 항소심까지 나온 판결문을 근거로 했다고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의 내용이 중요한, 예, 그런 변곡점이 또 될 겁니다. 그래서 부디, 예,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아직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으니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조민 씨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학 취소도 고려가 되고 있다고 하고 그렇지만 좋다. 나는 고등학교 고졸 자격만 남는다 하더라도 뭐 버텨낼 것이다. 그리고 30대 때 의사가 안 되면 40대 때 의사가 되면 되지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고 또 기회는 또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고 잘 버텨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부탁합니다.